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 농기센터에 가면 유익미생물을 분양해 줍니다.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여기 안내판처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농업용 미생물을 2,000원 가격으로 분양해 줍니다. 옛날에는 저도 간이식이라도 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춰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분양받을 것 같으면 배양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용해도 양은 넉넉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로 아래처럼 4가지 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모두 섞은 미생물 분양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호미곶은 곰팡이균이지만 나머지 3개는 세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곰팡이균이든 세균이든 유익미생물은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양 속에 나쁜 유해미생물이 이러한 유익균이 우점하면 그들이 발현할 기회가 적어지죠. 또 토양 속의 양분을 분해하고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작년에는 몇 차례 고초균을 분양받아서 온 작물 온 밭에다 살포했습니다. 고초균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우리 밭 토양과 작물에 여러 가지 병해를 일으키는 병연들의 개체수를 낮추고 또 그들이 발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거 뿌린다고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과수나 채소 작물에 하도 병이 생겨서 당장은 작물에게도 치고 장기적으로는 토양 속의 유해 병균들의 개체수를 줄이고 이들의 발현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여러 기회가 나는 대로 쳤습니다. 그 효과가 감각으로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5월 17일 올해 들어 미생물을 처음 분양받았습니다. 광합성균입니다. 미생물도 날씨가 따뜻해야 활발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광합성균만 하더라도 25도에서 35도 사이에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광합성균은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활동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기온을 생각하고 활용해야 효과를 높입니다. 4가지 농업용 미생물 중 이 시기에 광합성 세균을 분양받아 활용하는 까닭은 첫째, 지금 이 시기에 모든 작물들이 성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미생물도 도움을 주지만 이 미생물이 그중 이런 면에서는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광합성으로 식물에게 영향을 주어 뿌리 발달, 줄기 성장, 열매 비대에 도움을 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고초균처럼 앞치 제거에도 탁월하고 토양의 떼알 구조를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 이유로는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몇 번 사용 후에는 작년처럼 고초균을 살포하려고 하는데 그 까닭은 고초균은 광합성균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활달합니다. 고초균은 광합성보다 훨 높은 30도에서 50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미생물이고 또한 그 시기에는 덥고 습한 기후라서 땅에도 작물에도 채소에도 과수에도 병이 번성할 시기여서 이걸 살포하면 얼마가 되어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개봉하여 컵에 따로 보니 적색이군요. 사전에 광합성균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녹색균과 적색균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받은 것은 적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비료 연면시비나 농약 살포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들보다 제약이 더 적습니다. 농도는 관조할 때나 연면시비 할 때 보통 200배에서 500배 주긴 하나 작물이 있을 때 관조 농도는 더 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생물로 인해 땅속 비료 성분이 한꺼번에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땅속에 질소분이 많으면 가스가 발생할 염려도 있다고 합니다. 관주 주기는 2-3주간 적당하다고 합니다. 얕은 100이나 200에서 500배까지는 유도리가 많아 농약이나 연면 시비보다는 더 자유롭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따로 살포 기구를 두지 않고 농약부 무기를 함께 사용한다면 꼭 사용하던 것을 깨끗이 헹구고 사용해야 합니다. 살충제만 사용하였으면 큰 영향이 적지만 살균제는 유해균, 유익균 가리지 않고 사멸시킵니다. 살포 대상은 가릴 것 없습니다. 내일 당장 따먹는 딸기나 다른 채소나 과일 가릴 것 없이 살포해도 됩니다.
지금 치고 있는 내 손바닥에도 셀 수 없는 미생물이 묻어있고 내 뱃속에는 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덮여 쌓아놓은 곳에도 쓰레기장에도 하수구에도 심지어 축사에도 치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물이 심겨진 밭에 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여기 치려고 분양받은 거죠. 작물 잎에도 줄기에도 그리고 땅에도 듬뿍 뿌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광합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식물 생장 호르몬을 분비하니 작물 성장에는 분명 도움이 되고 또한 토양 개선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더구나 작물에 묻어있던 토양에 묻어있던 유해균도 억제하는 힘이 있으니 가릴 것 없이 듬뿍 칩니다. 200배, 300배 정도로 치니 원액 미생물 2리터이면 500리터를 칠 수 있습니다. 아끼지 말고 푹푹 쳐서 모자란다면 다음에 들어올 때 또 2리터 한 봉지만 사오면 연 없이 칠 수 있으니까 다른 비료나 농약과는 비교도 안 되죠. 작물이는 밭에는 물론 밭두개도 칩니다. 손바닥만한 우리 텃밭 어느 곳에나 유익한 미생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쳤다고 모두 유익 미생물로 탈바꿈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수고스러워 그렇지 그래도 2,000원 주고 할 수 있는 건 이 미생물을 분양하여 살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땅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이참에 모두 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질 개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전밭에 살포하고는 2주 지나서 여가 나면 그때 또 분양받아서 뿌릴 예정입니다. 수많은 유해균 속에 소수의 유해균이 들어간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또 한번 성하였더라도 환경변화로 감소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놈들이 떼거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적절하면 기하급수 이상으로 늘다가 그렇지 못하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값도 싸고 공급하기 좋다고 지나치게 많은 양을 살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놈들이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유기물인데 어느 순간에는 작물과 먹이 정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기물을 먹은 이들도 죽으면 그 사체로 양분을 제공하지만 조절을 계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면12 농도보다는 관주 농도를 더 묽게 칠하는 것 같습니다. 광합성균이나 고초균 또 다른 유익균끼리는 화합이 잘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 활용하는 EM균이 바로 유익균의 종합이라 할 수 있죠. 그걸 사서 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보다는 농기센터에서 공급받는 이 농업용 미생물이 훨 싸게 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광합성균 한 번 더 분양받아 치고 그 이후 날씨가 더워지면 고초균을 분양받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때는 채소이든 과수이든 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니 광합성균보다는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고초균은 기온이 높을 때 더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활 환경에 최적일 때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아니면 고초균과 광합성균을 혼합하여 쳐서 작물의 성장에도 유해균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